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일 일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요일에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화이트하우스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그 광물 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사인을 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제이드 벤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똘마니들 잔뜩 이렇게 또 댔다 두고 거기에다가 이 기자까지 이렇게 또 둔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 혼자서 거기에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티브가 아닌데 어쨌든 영어를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버벅이는 영어를 이렇게 또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압박을 하다가 언성이 이렇게 또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천연 광물들 50%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 전쟁을 러시아랑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끝내는 것도 그냥 빼앗긴 다음 줘버리고 이제 휴전으로 이렇게 또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러시아랑 뭐 휴전 협정 같은 건 예전에도 이렇게 또 많이 했었다고 해요. 10년 동안에 한 25번의 휴전 협정을 이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휴전 협정 전부 다 깨버리고 2014년도부터 크림반도 이렇게 또 빼앗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3년째 이렇게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휴전 협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는 그거는 이제 종이 쪼가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50% 주는 것까지는 괜찮다. 우리도 이제 줄 수도 있다. 이제 미국한테 어마무시한 지원을 이렇게 또 받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주는 거는 괜찮기는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보 보장이 거의 없고 그냥 러시아랑만 휴전 협정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이것은 종이 쪼가리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이 우리 우크라이나를 잘 보호를 해준다라는 그런 이제 보장이 없이는 이 사인 같은 거 이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또 오가지 않았습니까? 얘기가 이렇게 또 오가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또 되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막 언성을 높이면서 너는 지금 이 3차 대전을 이렇게 또 일으키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몰아붙이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3차 대전은 러시아 푸틴이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3차 대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입고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유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다 먹힌다고 하면은 나토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현재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유럽의 이제 완충 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이렇게 또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휴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땜빤식으로 하는 그 휴전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러시아가 또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좀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또 약해졌기 때문에 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군사력을 이렇게 또 키워가지고 또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또다시 이렇게 또 쳐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다 먹어 만약에 거기를 이렇게 또 먹히게 된다고 하면은 유럽이 나토는 진짜 엄청나게 위기에 이렇게 또 빠진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푸틴이 거기서 안 멈추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발트 3국도 이렇게 또 먹고 뭐 당연히 벨라루즈는 이제 러시아 편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 나토랑 진짜 전쟁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이게 나중에 3차 대전의 씨앗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읽어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3차 대전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잘못을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기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막 뭐라 그러고 너는 카드가 없다.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말한 대로 그냥 협정에다가 사인을 해. 라고 이렇게 또 윽박을 지렀거든요. 윽박을 지르다 보니까 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다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이 제이드 벤스가 나와가지고 제이드 벤스 이제 나이도 어린 시기가 얼마나 쌩 난리를 치던지 아주 그냥 꼴불견 중에 그런 꼴불견이 없더라고. 말을 하는데 완전히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진짜 개짜증 나더라. 어쨌든 간에 제이드 벤스도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알랑방구를 끼면서 트럼프 대통령 막 이 보호를 하면서 뭐 젤렌스키 대통령 엄청나게 이렇게 또 까대고 있는데 까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쫓아냈죠. 와이라스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뭐 협정 같은 거 이렇게 또 없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차를 타고 이제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유럽으로 이렇게 또 가지 않았습니까? 영국 이 런던으로 이렇게 또 가가지고 또 여기 이렇게 또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런던에서 유럽 정상들이랑 이렇게 또 만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런던 영국 총리 스타머의 총리랑 이렇게 또 만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과 그리고 이제 나토랑 이 런던에서 이렇게 또 회담을 이렇게 또 가졌다고 하는데 가지면서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미국이 어쨌든 간에 미국의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국의 힘이 없이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뭐 제대로 뭐 휴전도 이렇게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또 놓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의를 이렇게 또 하면서 영국 총리 이 스타머가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어쨌든 우리 유럽은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또 함께 하는데 그런데 미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다시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다시 잘 만나봐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의 힘 없이는 이 미국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 세계 슈퍼파워이지 않습니까?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 없이는 이 전쟁이 뭐 이도 저도 되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협상으로 이렇게 또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땡깡이 제이드 벤스랑 이렇게 합해가지고 땡깡이 이렇게 또 먹혀 들어가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뭐 SNS 서비스나 뭐 이런 데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나는 미국한테 엄청나게 감사를 하고 있다. 진짜 이 미국 없이는 이 전쟁도 이렇게까지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면서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 존경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이렇게 싸바싸바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와 진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라는 힘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와 진짜 막 이리저리 막 휘둘르고 있습니다. 휘둘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푸틴한테 좀 이제 페이버 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는 별로 안 좋은 사이란 말이에요. 좀 이제 적대국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이렇게 또 손잡으려고 하고 있고 외교도 이제 다시 이렇게 또 정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빼앗긴 다음에 다 이 러시아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광물들 이렇게 또 가지러 가고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휴전한 다음에는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동산 팀이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아주 그냥 아주 단물까지 이제 쏙 뽑아 먹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야 진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커지지 않을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은 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는 진짜 뭐 헌법까지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나이가 이렇게 더 많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가족들끼리 미국을 계속 이제 구워 삶아 먹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좀 이제 많이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영국 총리 스타머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예, 지금 이 전쟁이 진짜 몇십 년 만에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3차 대전까지 이어질 수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그런 시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전쟁을 잘 이렇게 또 넘어가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영국에는 이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찰스 3세 이제 국왕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남을 이렇게 또 가지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영국 총리 이제 스타머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번 이 갈등 충분히 이렇게 또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편이긴 편이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의 이 휴전이 이제 존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는 것일 거다. 라고 하면서 영국 총리 스타머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싸바싸바를 이렇게 또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싸바싸바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유럽은 이 우크라이나 편이긴 편이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손아귀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좀 이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편이긴 편인데 그런데 미국 없이는 이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유럽 힘으로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제 소리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네가 숙이고라도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좀 이제 잘 좀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이렇게 또 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싸바싸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크렘린궁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크렘린궁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제 뜻과 이제 미국의 뜻과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지금 이 미국의 외교 정책이랑 우리의 이제 외교 정책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 일치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한 그 외교 정책이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니까 러시아 이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아주 그냥 활짝 웃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가 빼앗은 그 우크라이나 땅이 내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예전에 그 소련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옛날에는 원래 이제 소련의 땅이지 않았었습니까? 소련의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그 꿈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민족주의에 이렇게 또 앞세워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또 빼앗았는데 지금은 휴전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분소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러시아의 이 푸틴의 꿈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땅을 빼앗아가지고 예전에 그 러시아의 그 광대한 그 영토를 이렇게 또 갖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유럽 바로 옆에까지 이 영토를 이제 갖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더 큰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 러시아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이랑 유럽에서 이 우크라이나한테 어마무시한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게 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센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런 지원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대등하게 이렇게 또 싸우지 않았습니까?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도 좀 힘든다는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또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외교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아주 그냥 땡큐 구다사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하고 있는 이 외교 정책은 우리의 외교 정책이랑 아주 그냥 똑같이 일치를 한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힘들어가지고 아주 빌빌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너네가 우리한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숨을 좀 쉰 다음에 나중에 우크라이나 홀라당 먹으면 되니까 라고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 측이나 지금 이 미국 측이나 푸틴이랑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하려고 계획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렘린궁에서는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이 미국이랑 이제 정상화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와 지금 이 미국이 러시아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 서방 세계, 미국이랑 이제 국권이 이렇게 또 있었던 그런 이제 동맹들이 다 깨지고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 미국한테만 이익이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먹힐지는 모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랑 이제 동맹을 깨고 이제 미국이랑 멀어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 앞으로 미래 잘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를 해가지고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 외교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 동맹을 많이 만들면은 이제 만들수록 세지는 그런 것인데 미국 혼자 이제 동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끼리 이렇게 또 뭉쳐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미래를 지금 너무나 구렁텅이 속으로 이렇게 또 이끌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미국은 확실히 러시아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협정을 이렇게 타려고 하고 있다가 백악관에서 엄청난 설전만 이렇게 또 하다가 파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제이디 벤스가 좀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알랑방구로 이렇게 또 끼면서 막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영어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제이디 벤스는 말도 이렇게 또 잘하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안 보이느냐? 우리는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휴전으로 이렇게 또 이 평화로 이렇게 또 이끌고 있는데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몰아붙였거든요. 그러면서 왜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사에 올라오고 있는데 제이디 벤스는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싸바싸바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넓히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 이제 2기이기 때문에, 요번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끝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선, 2028년도 대선을 이렇게 또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이디 벤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아부를 하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또 살랑살랑 이렇게 또 거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페이버를 이렇게 또 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뭐 이제 제이디 벤스가 나와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이디 벤스는 뭐 부통령으로 이렇게 또 올려놓기는 올려놨지만 2028년도에 이렇게 또 대선으로 이렇게 또 나오기에는 좀 어린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헌법을 바꿔서까지 자신이 이제 삼선을 할라는 둥 말라는 둥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면은 내가 삼선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암묵적으로 이 자신의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나 밀어줘라 라는 그런 암묵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이제 돌아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이드 벤스도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싸바싸바를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제이드 벤스는 그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완벽한 이 강아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보는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캐비넷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부를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따끔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지난 1기 때는 제대로 이제 공화당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뽑아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캐비넷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맞장구 쳐주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캐비넷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서커스를 보는 것 같다. 서로 맞장구를 쳐주면서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미국의 정치가 이런 식으로 가도 되냐라고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또 지지를 하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다. 지금 이 캐비넷들 최고의 캐비넷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라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대로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캐비넷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맞장구 쳐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이제는 이제 절반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돌아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2026년도 중간 선거 때 좀 잘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이 연방 법원 이제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감시 기관 이 수장을 이렇게 또 해임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감시 기관 이 수장을 이렇게 또 해임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감시하는 기관의 수장을 해고를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는 나한테 토달지 말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감시기관이 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요런 거는 법에 이제 접촉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소리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 감시기관을 이렇게 또 해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독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자기 뜻대로 미국을 이렇게 또 구워 삶아 먹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막 나폴레옹의 그 인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내가 이제 미국을 구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 미국이 구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저스티파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세이브가 된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은 합법이 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독재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아니 미국이 지금 어디를 와가지고 뭐 세이브를 해야 된다니 만다니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에 이렇게 또 꽂혀가지고 이해를 할 수. 아니 지금 미국이 뭐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위기에 빠졌는지, 지금 미국이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 힘들어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만 유일하게 뭐 잘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전 세계에서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미국에다가 뭐 주식 투자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 봐서 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위기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LGBTQ들 뭐 트랜스젠더들 얘네들 때문에 미국이 위기이다.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위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쁜 것이기는 나쁜 것이죠. 미국이 그거는 이제 고쳐야 할 부분이기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다 프레임을 이렇게 또 씌우면서 미국이 진짜 아주 그냥 엄청난 위기인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수치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고 미국만큼 잘 나가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가 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위기에 있다. 미국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을 위기에서 세이브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싹 다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잘라버리고, 지금 이 도지 일론 머스크 이렇게 수장으로 앉혀두고 다 막 정부기관들 다 없애버리고 막 자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은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침체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침체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대공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뭐 감시 기관 뭐 수장 이렇게 또 해임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선은 연방법원 이제 판사는 그거 이제 불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짜 거의 독재자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프로젝트 2025, 그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실제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독재자 되고,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독재자, 산하에서 그렇게 굴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미래는 좀 이제 암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1월 초에 이 LA 근처에서 강풍이 산타나 바람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불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상기후 때문에 비가 한동안 이렇게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뭐 산불이 어마무시하게 뭐 역대급으로 이렇게 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풍이 굉장히 세게 불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산불이 이렇게 또 나가지고 지금 좀 이제 비상사태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산불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난 상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에 여기 이제 LA 근처 에서 있었던 그런 강풍 그리고 이제 산불이라 비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체로 산불 경보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주지사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풍이 이렇게 또 불고 있는데 야외에서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체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나 건조한 날씨 거기에다가 이 강풍이 이렇게 또 세게 불고 있다 보니까 산불은 아마도 조금 더 이렇게 또 퍼질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산불 빨리 잘 좀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이 LA에서 일어난 것처럼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제이드 벤스가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몰아붙이게 되면서 이 백악관에서 좀 미국인들이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제이드 벤스 이 새끼 뭐냐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이드 벤스가 벌먼트주 있지 않습니까? 벌먼트주에 이렇게 또 휴가를 가가지고 스키를 이렇게 또 타러 갔다고 합니다. 이 제이드 벤스 진짜 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를 본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의 그 마음을 이렇게 또 헤아려 주지도 않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이렇게 알랑방구를 이렇게 또 끼면서 꼬리를 이렇게 또 흔들면서 진짜 엄청나게 꼴불견 그런 이 밀어붙임을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그거를 보고 제이드 벤스한테 너무나 이렇게 또 화가 나다 보니까 지금 이 벌먼트에 있는 이 제이드 벤스를 이렇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이드 벤스가 그 스키장에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그 스키장 앞에서 시위를 한 2,000명에서 한 3,000명이 몰려가지고 어제 오전에 시위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많은 그런 이제 행정명령들에 대해서도 이 반감을 이렇게 또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뭐 해고를 하는 것들이나 뭐 정부기관들 뭐 축소를 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반감들 다 가지고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대하는 것까지 이렇게 또 합해가지고 시위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이드 벤스는 그 리조트 스키 리조트 가가지고 즐겁게
스키를 즐기다가 이렇게 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네, 제이드 벤스한테 트레이더라고 미국의 배반자 시키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스키 네, 놀라고 하면은 네, 저기 이제 러시아 가서 네, 스키나 타라 라고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 제이드 벤스도 진짜 엄청나게 재수없는 새끼더라고요. 말하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얄밉게 이렇게 또 하는지, 예, 얼마 전에는 뭐 유럽 그 정상들 그 회의에 가서도 유럽 정상들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너네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유럽을 이렇게 또 망치는 것이다. 아니, 민족주의를 지금 퍼뜨리고 있어. 이 민족주의 때문에 뭐 세계 2차 대전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아. 전쟁이 엄청나게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도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이 거기서 이렇게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예,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민족주의를 이렇게 더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제이드 벤스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3차 대전을 지금 일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제이드 벤스는 거기 이제 유럽 회의 이렇게 또 하는데 가가지고 그런 이제 똥물을 이렇게 또 끼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일 구구 정당과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뭐 만찬도 즐기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완전히 구구 쪽으로 이렇게 또, 예, 쏠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 5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자를 하면은 골드카드 이렇게 또 하는 거 이렇게 또 팔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EB5라고 하는 기존의 투자 이민 그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 투자 이민을 본다고 하면은 80만 달러에서 이제 100 몇십만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 이민 뭐 그린카드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500만 달러로 이렇게 또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있는 이 엄청나게 이제 부자 그런 사람들이 이것에 엄청나게 관심 있어 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이 엄청나게 이 세수를 이렇게 또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이 밀리언의 그 부자, 그냥 조그만 부자들 말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500만 달러씩 이렇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억만장자 정도 돼야지 여기다 500만 달러 투자를 해가지고 그린카드 받아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빌리언웨어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18명한테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13명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그 골드카드에 대해 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명은 나는 뭐 그냥 뭐 모르겠다 그 생각에 대해 가지고 유보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단 2명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빌리언웨어들, 진짜 찐 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드카드 판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런 이제 부자들은 만약에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자유롭게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대로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미국의 골드카드를 원한다? 그거는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보통 사람들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뭐 미국이 진짜 잘 사는 것 같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트럼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기도 알 것이지 않아요. 자기도 빌리언웨어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500만 달러를 뭐 준다고 한다고 한들 그거를 가지고 부자들은 뭐 미국의 대통령님이 뭐 골드카드를 팝니다. 이거 사야 되겠다 라고 할까요? 설문조사를 보면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억만장자들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미국은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미국에 막 오려고 막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가서 살든 억만장자들은 잘 삽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하마스 무장 조직이 지금 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지금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외교관이랑 그리고 하마스랑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두 번째 휴전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나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휴전 그 진행을 하는 것을 물렀다고 하거든요. 물으자마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인도적인 지원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끊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끊자마자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인도적인 지원을 인질로 잡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뭐 이집트도 이거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니 지금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이 협정을 이렇게 또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인도적인 지원을 해줄까? 그거는 뭐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각자 나라의 입장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무장 조직 지금 휴전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휴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휴전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뉴스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도 이제 북부에 눈사태, 이 아발렌치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커다란 이 아발렌치가 이렇게 또 일어났대요. 눈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눈 속에 이렇게 또 묻혔다고 합니다. 한 5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구조를 이렇게 또 해놨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부상자를 이렇게 또 치료를 하는 와중에 4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 그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있었던 그 히말라야 산에 이 공사를 했었던 그 인부들이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부들도 지금 눈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묻혀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찾고 있다고 하는데 한간에는 4명이 아니라 뭐 8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자연재해가 가장 무서운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빨리빨리 잘 좀 구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LA 근처에 있는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웨스트 LA 있지 않습니까? 소텔 있지 않습니까? 산타모니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 소텔에서 어느 한 이제 남성이 빨가벗은 남성이 63세 이 할머니를 자신의 집에 있었던 이 할머니를 이렇게 또 침입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 근처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제 공사 뭐 인부들이겠죠. 사람들이 이 여성을 이렇게 또 도와가지고 그 범인을 이렇게 또 제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빨가벗은 이 남성은 체포가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빨가벗은 이 남성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남성이 전에는 뭐 3살짜리 아이도 이렇게 또 폭행을 한 문제도 이렇게 또 있었었고 이제 문제가 좀 있었었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빨개 벗고 이런 일을 이렇게 또 저질렀다고 하니까 아마 노숙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산타모니카 근처 뭐 소텔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노숙자 문제는 아직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노숙자들이 좀 이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거든요. 이 솔직히 말해서 이 노숙자 문제는 진짜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데 좀 더 이제 많이 더 일어나고 있기는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노숙자들의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LA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LA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살기가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나 이렇게 또 좋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해요. 이 LA 간다고 하면은 겨울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어 죽지도 않고 별로 춥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LA에서 노숙자 하는 게 짱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많은 이 노숙자들이 이 LA로 이렇게 또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이 노숙자들이 여기 이제 LA에 이렇게 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노숙자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싶은데
해결이 나지 않네요. 제 경험을 이렇게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자바 시장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LA 다운타운 바로 옆에서 이렇게 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LA 다운타운을 뭐 자전거나 이 전기 스쿠터 타고 이제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노숙자들이 진짜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어느 이제 남자 이 노숙자가 미쳤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갑자기 이 차들이 막 다니는 그 중간에서 도로변에서 이렇게 또 나가더니만 바지가 반쯤 내려갔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지를 싹 내려. 거시기 그냥 내놓고 흑인 노숙자였는데 막 쉬를 하더라고 거기서. 와 그거 보고 아주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이제 전기 스쿠터 타고 막 길 가는데 골목길을 이렇게 갔거든요. 골목길을 이렇게 또 가는데 쓰레기통 이제 커다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통 이제 커다란 거 그 옆에 여자 노숙자가 있더라고. 그런데 젊은 여자 노숙자야. 그런데 이 쓰레기통 뒤에 있어가지고 이 여자 그 노숙자만 보였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딱 봤는데 홀라당 빨개 먹고 있더라고. 나체로 있어. 나체로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만큼 노숙자들이 특히 이제 마약하는 노숙자들이 많더라고요. 마약을 너무나 많이 하고 정신이 이상하다 보니까 이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런데 이게 뭐 전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짜 막 십수년 전부터 LA에서는 노숙자가 많기로 유명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한다라고 하면서 해결한다라는 시장을 뽑아놔도 해결도 하지도 못하고 해결은 뭐 전혀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이 여기 이제 LA에서 이제 오스카상 이 하는 날인가 봐요. 몰랐는데 이 오스카상 이 시상식 하는 날인데 오늘 이 LA 부근으로 해가지고 비가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비가 좀 와 있더라고요. 많이 온 것은 아니고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뭐 차도 젖어 있고 땅바닥도 이렇게 젖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비가 이렇게 또 살짝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실 때에는 웬만하면은 과속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비가 살짝 내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비 좀 내리면은 좋죠. 뭐 많이 내리지 않는 이상 조금씩 이렇게 또 계속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리고 산간 지역에는 이제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 시장이 막 내려가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 막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역시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10몇만 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8만 달러 때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이제 암호화폐들도 미국 전략 비축 그 목록에 이렇게 또 넣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새로운 이 암호화폐를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뭐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암호화폐 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이 세 가지 암호화폐를 이 비축 전략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넣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이렇게 또 더불어 가지고 이 비트코인 역시 이렇게 또 상승을 또 많이 하더라고. 8만 몇천 달러 때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은 9만 천 달러 때까지 바로 이렇게 또 올라 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또 강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을 이 비트코인 이제 강국으로 이렇게 또 만들겠다, 이 암호화폐 강국으로 이렇게 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이렇게 또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자신도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바꿔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맥도날드가 오늘 이 맥머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에그 맥머핀 좋아하십니까? 네, 맥머핀을 1달러에 네, 지금 네, 판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소세지 맥머핀 네, 그리고 네, 햄 맥머핀 네, 이렇게 해가지고 1달러에 이렇게 또 네, 판매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네, 혹시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앱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쿠폰이 있더라고요. 근데 쿠폰이 있으니까 네, 이 에그 맥머핀 네, 1달러짜리 이렇게 또 네, 드시는 것도 이제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1시, 10대, 제가, 네, 지금 열심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올라올 때쯤이면은, 끝나겠네. 어쨌든 간에, 이 에그 맥머핀이 이제 출시를 한 지가 50주년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50주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세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 연방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방 기관들을 지금 막 축소를 하고 있고, 그 지금 뭐 폐지를 하고 있고, 폐쇄를 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지금 불매 운동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뉴욕에 있는 이 테슬라 매장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시위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테슬라 매장에서 뭐 수백 명이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 영업 방해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영업 방해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경찰들이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한 9명 정도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테슬라 불매 운동이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뉴욕뿐만이 아니라 뭐 텍사스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뭐 여기저기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 테슬라 매장에서 시위가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테슬라 오너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테슬라 오너들이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말도 안 되게 이제 구구 쪽으로 이렇게 또 쏠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연방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화가 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자신의 이 테슬라 차량을 막 이렇게 또 팔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테슬라 차량, 이 테슬라 중고 차량의 가격들이 계속 떡락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테슬라 차량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티커를 굉장히 지금 많이 붙이고 있다고요.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가 정신이 나가기 전에 나는 이 테슬라를 산 것이다 라고 이 스티커를 이렇게 또 많이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테슬라가 엄청난 미운털이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꽂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럽에서도 지금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구구적이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독일에서도 지금 테슬라 매장에서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테슬라 사지 말자라는 그 운동이 미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 판매가 수직 낙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여러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이 전기 자동차를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판매량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태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테슬라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때는 좀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이 리테일 인베스터들,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더디 내려갈 때 사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많이들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더딥, 그거 뭐 얘기는 맞기는 맞지만 그런데 바이더딥 하다가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다. 내려갔다 하면서 샀는데 거기가 끝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하 속으로 쭉쭉쭉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아주 그냥 폭망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주의를 주면서 바이더딥은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다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주식시장의 이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행정명령들을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가
좀 이 나락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이 소비 심리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바이 더 딥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까지 계속 내려갔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2010년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본다고 하면 1년 넘도록 주식시장이 계속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2010년도쯤에 바닥을 찍고 2011년도부터 서서히 올라가가지고 10년 넘도록 이렇게 또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찍는 거 잘 봐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